러시아가 돌이킬 수 없는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다음 타깃으로 동유럽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상대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푸틴 정부는 한국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라 착각해 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인데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한국을 공격한 러시아를 향해 한국은 단지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렸는데요.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에 러시아는 한국에 엄청난 것을 내놓게 됐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한국의 보복을 경고하더니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보복을 예고한 것은 단순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 군함 7척이 동해에 출현하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 것도 모두 처음부터 계산된 작전이었고 한반도를 치기 위한 군사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가장 먼저 사이버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각종 행정망을 해킹해 국가 연결망을 마비시킨 뒤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시켰다며 러시아 해군이 가장 먼저 타격 가능한 강원도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춘천과 원주 등 강원도 10개시 시군에서 해커의 공격으로 전산이 마비가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추적 결과 러시아 IP가 감지됐고 러시아 정부군 소속 해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소속 해커가 설치한 악성 프로그램이 강원도 10개시 업체들의 프로그램을 차단시켰고 이 때문에 한 한국 업체는 이틀째 아무런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콜택시 업체들은 해킹당하는 바람에 고객들과 전화조차 불가능해졌는데요. 강원도에서 현재 콜택시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해킹 피해 기업인 한국의 오토피온 측에 따르면 러시아 해커가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전했는데 이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악성 코드를 의미하는 이 멀웨어를 합친 용어로 해킹으로 컴퓨터 내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할 수 없도록 한 뒤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7월과 8월 강원도는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여름휴가로 강원도를 찾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해커들의 이번 해킹 때문에 강원도 콜택시 업체들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놀다가 콜택시를 부르려는 많은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러시아군의 강원도 해킹은 시작 중에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군 소속 해커들이 강원도를 해킹한 것은 테스트에 불과했다며 이번 해킹에 성공한 러시아 해커는 이제 서울과 광역시들을 상대로 훨씬 더 대범한 해킹을 시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전산망도 해킹하여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려 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의 전산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뒤 한국의 러시아군을 투입시키려는 우크라이나 때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버 강국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버 안보 기구로 미국의 국가정보장실, 국토안보부,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FBI와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영국의 정보청보안부, 비밀정보부, 정보통신본부,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 연방정보원, 독일 군사정보부까지 포함된 세계 최강의 사이버안보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방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나토 방위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이 러시아 때문입니다.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버 안보 기구인 나토 방위센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은 충격적이었는데요. 2007년 4월 에스토니아의 대통령 집무실, 정부 부처, 의회, 경찰서 등
각급 국가기관은 갑작스러운 사이버 공격에 3주간 업무 마비 상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각 기관은 단시간에 다량의 전송량을 집중시켜 결국 사이트를 정지시키는 사이버 테러인 일명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에스토니아는 대혼란을 겪었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또 감행됐습니다. 공격의 내용은 주요 사이트들의 홈페이지 변조, 와이퍼 멀웨어라 불리는 악성 프로그램을 정부 컴퓨터 시스템 등에 심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군의 웹사이트와 2개의 국영 은행 온라인 서비스가 또다시 사이버 공격을 받으며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같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명백하게 러시아 정부가 배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해킹 공격이 끝난 지 며칠 뒤 바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군사병력들을 보내 전쟁을 시작했는데 한국에도 이 같은 절차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보 국제기구인 나토 방위센터의 핵심 멤버로 가입한 한국을 건드린 러시아는 이제 제대로 큰일 났습니다. 만약 한국이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러시아 대 한국의 사이버전이 됐겠지만 한국이 나토 멤버가 된 이상 미국과 독일, 영국도 이 싸움에 개입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도움 없이도 한국이 러시아와의 사이버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와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3대 화이트 해커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세계 탑3 안에 들며 세계 3대 화이트 해커로 불리는 이 홍민표 대표. 홍 대표가 만든 화이트 해커 그룹 와우 해커는 세계 최대 해킹 방어 대회인 데프콘 본선에 무려 5번이나 진출한 한국의 대표 화이트 해커 그룹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시장조사업체 사이버 세큐리티 벤처스가 발표한 세계 500대 보안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박찬함 씨는 화이트 해커 출신 중 최초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국내 정보 보안 전문가인데요. 그의 회사는 국내외 해킹 대회 우승을 휩쓸었고 심지어 대통령상과 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 때부터 각종 세계 해킹 대회에서 수상을 한 구사무엘. 구사무엘 씨는 초등학교 때 게임을 하면서 자꾸 꺼지는 오류를 보고 혼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컴퓨터 내에 오류를 일으키는 숨은 바이러스를 찾는 이 사륜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한국의 3대 해커들은 러시아 해커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도 푸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고만 했던 어나니머스가 실천에 옮긴 것인데 어나니머스 핵티비스트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사이버 전쟁을 선포한 이후 러시아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나니머스 해커 그룹의 한 멤버는 러시아 국영 방송국을 해킹해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과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러시아 방송에 내보내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26일에 유포되기 시작해 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와 함께 어나니머스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공유됐고 한 게시물에는 어나니머스가 러시아 국영 TV 채널을 해킹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진실을 방송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나니머스는 이어 러시아 웹사이트를 다운시키고 정부 데이터를 훔쳤다고 밝혔는데요. 괜히 한국을 건드렸다가 현재 전세계 해커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받고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어 버린 러시아.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까지 중국 및 러시아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나토 협력 체계를 역사적인 수준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나토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바이든은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 미국은 한국과 육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모든 영역에서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과 새로운 개념의 최강 우주 연합을 만들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패권 확대를 막기 위해 아르테미스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말이죠. 일각에서는 한국의 발빠른 대처로 푸틴이 이미 한국에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푸틴이 한국에 갚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사할린 영유권을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은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사할린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대규모 수입하고 있고, 이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했는데요. 한국이 이 지역의 영유권을 손에 쥐게 되면 일본이 사할린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